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동아출판 윤 AI 디지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1단원 해피투게더의 리딩과 라이팅 부분의 수업 전, 중, 후 단계의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예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업 전 단계의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예시이며 서책형 교과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업 전 단계에서는 먼저 학생들의 과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탭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보이시는 과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클릭하시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배포한 여러 과제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내어준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탭을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4번 학생이 과제를 제출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과제를 이렇게 첨부 파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첨부 파일을 열어보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학생이 앞부분은 잘 이렇게 완료를 하였는데 중간 부분을 이렇게 넘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 학생의 점수를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또 선생님들께서 쓰시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완성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뒤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학생에게 이러한 내용의 전달이 되어집니다. 먼저 학생의 과제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이 단원 레슨 1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평가 현황 바로가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아이들이 지금 진단평가를 완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실시간 현황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선생님들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문제 6번부터 8번까지가 정답률이 다른 문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틀리지 않고 정답을 맞췄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 현황 그리고 정답률을 확인하신 뒤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풀이 내용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문제 몇 번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요것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문제 7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인데 우리 학생들이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이 틀렸다고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과제를 통해서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진단평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할 수업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할지의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왼쪽에 수업 관리라는 이 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교과서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슨 1에 이 부분 재구성하기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왼쪽 편의 교과서의 순서를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자동 순서로 배열한 것인데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하시는 방법은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을 끌어서 드래그 하시겠습니다. Talk and Play와 AI Speaking 이 부분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진 거를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이 자료함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선생님들이 더 추가해서 이쪽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함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관리로 들어왔습니다. 자료 관리에 들어와서 자료 추가하기를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학생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법을 잘 모른다라고 진단평가를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와서 일과되겠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처음 만나 인사하는 표현이라고 해두고 유튜브 링크를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자료 추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제가 방금 추가한 자료가 보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즐겨찾기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탭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색깔 표시가 되었는 건 제가 지금 즐겨찾기로 추가를 잘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즐겨찾기가 된 부분은 여기 즐겨찾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교과서 재구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교과서 관리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관리를 들어가시면 일과 재구성. 그래서 아까 왼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AI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의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었고, 이번에 오른편에는 제가 추가하고 싶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내 자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보실 수 있듯이 아까 제가 즐겨찾기한 요 표현들이 보입니다. 요 내용이 보입니다. 그럼 요것을 제가 학생들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진단평가에서 틀린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연습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선생님들 처음 만나 인사하는 표현이 저의 AI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또 올리고 싶으면 선생님들이 올리고 싶은 부분까지 이렇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대로 교과서 재구성의 순서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이 아래편에 있는 임시 저장을 누르시고 혹은 임시 저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배포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이런 식으로 교과서 배포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학급에만 배포하실 것인지 아니면 모든 학급의 문제가 진단평가 결과가 비슷하다라면 여러 학급의 배포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아윤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전 활동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중 단계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예시이며 서책형 교과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서 선생님들 수업의 특성에 맞도록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사용 화면입니다. 수업 시작하기를 클릭하십니다. 지금 뜨는 창은 지난 시간에 수업을 마무리하고 진도를 저장하고 나갔을 때에 이번 시간에 나가야 하는 진도로 화면이 바로 띄워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윗부분을 보시면 10명의 학생 중에 현재 1명의 학생이 로그인 한 상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도 수업 시작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 때 띄우신 그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학생 화면에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 다시 교사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 부분, 학생들의 이 명답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현재 있어야 하는 화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화면으로 이동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습 내용 조회를 눌러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 1번 학생 화면, 지금 이 화면에 잘 머무르고 있네요. 5번 학생 화면, 지금 이 화면에 잘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 화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교사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업 집중이라는 표시가 보입니다. 이 집중 모드를 눌러주시면 모든 학생을 교사가 머무르고 있는 현재 페이지로 즉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학생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 페이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던 학생이 수업 집중 모드라는 글이 보이시지요? 선생님이 지금 현재 불러드린 그 화면에 학생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탑재하고 있는 기능 중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읽기 활동과 맞춤형 쓰기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 부분을 보시면 AI after you rea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읽기 후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수준별로 뒤에 AI가 문항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수준이 이해도가 조금 낮은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학생이 틀린 부분, 또 체크가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학생이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AI 분석 결과에 따라 이 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중간 정도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 학생의 수준으로 지금 AI 맞춤형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의 내용을 하시고 또 채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I 라이팅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에서는 시 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Graphic Organize로 어떤 시를 쓸 것인지 구조화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완료하기 누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서들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폼이 나옵니다. 혹시 잘 쓰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시도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이 글쓰기 준비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써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음식 앞에 맛있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은데 맛있는 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가 있겠죠. 그땐 오른쪽 끝에 아래쪽에 있는 AI 튜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누르신 다음에 맛있는 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AI 튜터가 delicious 혹은 tasty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delicious, tasty. 저는 delicious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이 완성되었다 싶으면 AI 글쓰기 도우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어색하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가 형용사 앞에 어를 빼라.
또 하나는 make인데 이거는 뭐가 틀렸을지 한번 다시 써봐라 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수일치 문제가 틀렸습니다. 학생이 이 단서를 근거로 하여서 자신의 것에서 틀린 것들 이렇게 다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완성한 다음에 완료하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학생이 개개인으로 지금 글쓰기를 했는 것이고, 선생님께서 모든 아이들이 각자가 썼는 시를 공유하는 수업을 하시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교사 화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교사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탭 중 모둠 활동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둠 활동 작성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 활동 이름은 시쓰기라고 하면 되겠지요. 만들기를 하면 활동 내용은 시쓰고 공유하기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학생용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사용 활동과 마찬가지로 모둠 활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쓰기라는 모둠 활동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게시글을 만들기 한 다음에 엄마에 대한 소개니까 my mom이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를 썼는 내용들을 게시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만들기 하면 활동 게시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할 수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승인 대기 중이라고 둡니다. 다시 교사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승인하기를 클릭해 주어야지 다시 학생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생이 좋아요도 누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댓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업 중 활동으로 학생들을 교사가 원하는 화면으로 모두 모아오는 방법과 학생의 창을 확인하는 방법, 또 AI 디지털 교과서 속에 탑재되어져 있는 AI 맞춤 읽기와 맞춤 쓰기, 그리고 모둠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업 후 단계에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을 소개해드리며 서책형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와 병행하여 수업에 유연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후 활동으로 먼저 맞춤형 과제 제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과제는 밑부분에 있는 탭에서 과제를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과제 내주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아래쪽에 있는 과제 내주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수업 중 활동에 대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자신에게 소중한 대상에 대한 시쓰기를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되는 과제는 시 속 단어 바꾸기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부분에 과제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 이번 시간에 쓴 시 속의 단어를 두세 개의 다른 말로 바꿔보고 어떻게 느낌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과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제의 예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retty라는 단어 대신에 kind로 단어를 바꾸어 주었고, delicious 대신에 warm, sad 대신에 tired
라는 단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가 되겠죠. 달라진 느낌을 설명하기. kind로 단어를 바꾸니까 겉모습보다 성격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또 delicious를 warm으로 바꾸니까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예시를 함께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과제를 제출할 때는 학급 전체에 제출하셔도 되고 혹은 수준별로 과제를 제시하시고 싶을 때는 같은 수준을 가진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과제를 배포하셔도 됩니다. 배포 눌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과제 제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후 활동의 두 번째로 형성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AI 평가 혹은 아래쪽에 있는 AI 평가 설계 둘 중 어느 곳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1과에 대한 형성평가가 보입니다. 형성평가 현황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학생들의 평가 현황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학생 100점, 2번 학생 8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위쪽에 있는 리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 학생들의 평가 현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생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AI 평가 들어가시면 레슨 1의 AI 형성 평가 선생님께서 평가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던 전체 학생에 관한 평가 결과 내용을 각각의 학생은 이렇게 이 창에서 자신의 평가 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형성평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습해야 되는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복습해야 하는 부분도 이렇게 학생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 결과에 따라 AI가 분석하고 제시해주는 수준별 맞춤 단어와 맞춤 문항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렇게 학생의 형성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수준별 문항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맞춤형 문항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형성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별 맞춤 문항이 제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 후 활동으로 맞춤형 과제 제시와 형성평가 그리고 이 형성평가 결과를 AI가 분석한 뒤 수준별 맞춤 문항을 제공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후 단계에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예시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